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당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산업심리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경영학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또 산업심리학에서 총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쵸? 9문제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위생학이 총 7문제가 출제가 돼서 25문제를 우리가 10문제 이상 맞춰서 꽈락은 40점 이상, 그리고 이제 평균은 좀 안전빵으로 56점에서 64점을 맞게끔 준비를 하자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심리 또는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잘못 보게 돼서 불안전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해서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고 재해가 발생되는 그 재해 메커니즘, 그리고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심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재밌어요. 외우는 게 조금 있어서 조금 화가 나실 수는 있지만 도사 안단과 함께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산업심리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착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착시라는 것은 무엇이라면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사물에 대해 시각적인 착각이 발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시각적인 착각, 착오,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나 특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쪽에서 시각적인 착시, 물리적 착시, 인지적 착시가 있습니다. 시각적 착시는 사물의 형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안구에서, 시각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리적 착시는 명암, 빛의 조명의 각도라든지 광도라든지 휘도라든지 조도,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기울기, 색상, 움직임 등 특정한 자극을 과도하게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인지적 착시는 눈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뇌가 무의식적으로 추론하여 받아들이는 현상. 그래서 인지적 착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글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대한민국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읽힐 거예요. 뭐 한 글자 한 글자 뜯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쵸?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시각적으로는 보았지만 뇌에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대한민국으로 인지적, 무의식적으로 추론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처럼 눈으로 받아들인 자극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추론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인지적 착시라고 한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물리적 착시 같은 경우에는 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하는 곳을 보면 회색 점들이 갑자기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보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회색 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그려도 요 밑에 거는 또 하얀색으로 보여요. 아니면 좀 회색이 옅거나, 그쵸? 그런 게 보다 착시다. 인지적 착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들은 다 평행한 선입니다. 근데 색깔을 조금 불규칙하게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이렇게 휘어 보이죠? 이렇게 휘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다 평행하는 선이다. 이게 뭐다? 인지적 착시다. 가로선들이 휘어진 곡선처럼 보인다. 교차하는 곳이 회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착시라고 하고, 이 착시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뭐 에빙하우스라든지 뮬러 라이어, 포겐도르프, 폰조, 뭐 이런 우리 시험에서 산업안전 지도사, 기업진단 지도에서 특히 좋아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에빙하우스는 원래는 망각곡선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에빙하우스의 착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것 내용들을 같이 문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인데 왜 착시를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착시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이렇게 평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계급이어가지고 거기로 떨어져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정말 흔한 경우고요. 그리고 계단이 마지막 칸인 줄 알았는데 한 칸 더 있었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칸이었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는 착시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들이 산업 현장에서는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럼 2014년 기출문제부터 해서 착시 같은 경우에 문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학자가 주장한 착시의 모양을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 선이랑 이건 제가 다 그린 거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눈알이 빠질 뻔했는데, 이어보면은 선의 길이가 직선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길이가 완전히 달라 보이죠? 화살표 방향을 안쪽으로 했는지 바깥쪽으로 했는지, 바깥쪽으로 한 게 훨씬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직으로 내려보면 똑같다. 여기도 수직으로 내려보면 똑같다. 그죠? 같은 선을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근데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이걸 지었을 때.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뮬러 라이어입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예, 그쵸? 뮬러 라이어의 착시입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내가 여기다가 그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의심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죠? 그래서 뭐다? 윌러 라이어다. 요 연결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기출문제 반복만 해도 이거는 누구 거 이렇게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주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기출문제고요. 인간 지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인간의 지각 특성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 착시는 가연운동에 의한 착시의 일종이다. 가연운동? 또 안 배웠는데요. 그죠? 자, 선택, 조직, 해석의 세 가지 지각 과정 중 게슈탈트는 또 누구야? 지각 원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자나 그림 등의 빠진 부분을 채워서 보는 지각 원리는 폐쇄성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주의의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얕아진다. 5번 보겠습니다. 주의력의 특성으로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해설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가연운동이라는 것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인간의 인지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역설하였대요. 이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게슈탈트를 형성하거나 지각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본다,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다. 자, 그래서 1번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 착시는 가연운동에 의한 착시의 일종이다. 맞는 말이죠? 가연운동의 착시는 가만히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도 뭔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물결이 치는 것 같고, 그쵸? 여기도 이 가운데 있는 게 흐르는 것 같잖아요, 뭔가. 그쵸? 여러분들은 멈춰져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게 뭐다? 가연운동이다.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다? 가연운동이다. 중요합니다.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합니다. 왜냐면 차가 핸들에서 끽끽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센터 갔는데, 원래는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지금 9시에 가가지고 지금 오후 3시거든요. 한 5시간, 이제 6시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녹화를 하기로 스케줄이 있는데 꼬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12월 1일에 전체 공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설명을 생략하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는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 착시는 원근감에 의한 착시 현상이다. 가연운동에 의한 착시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문제가 뭐였죠?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 착시는 가연운동 아니죠? 전혀 다른 거였죠?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인지적 착시죠? 또는 평행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선택, 조직, 해석의 세 가지 지각 과정 중 게슈탈트 지각 원리를 나타내는 것은 조직 과정이다. 게슈탈트의 지각 원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 과정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자나 그림 등의 빠진 부분을 채워서 보는 지각 원리는 폐쇄성이다. 폐쇄성이 맞네요. 일반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누군가가 계속 날 쳐다봐. 그러면은 긴장이 되고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얕아진다는 거죠. 뭐해? 주의해. 주의는 뭐예요? 주의 깊게 좀 봐.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의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의력의 특성으로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이렇게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선방 변동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변방 선택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주의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해설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의 특성으로는 뭐 있다고 했어요? 선택, 방향, 변동성이 있다. 선택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또 이제 주변에 커피숍 시끄러운 공간에서 자, 여기서 우리 형님들은 안 한 지 오래됐겠지만 이제 소개팅을 합니다. 또는 미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엄청 사람들이 많아서 웅성웅성 백색 소음 같은 소음들이 웅성웅성 깔깔깔깔 뭐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성은 뭐냐면 이 미팅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선택성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뭐다? 선택성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말에 주의를 깊게 들어야지 뭐다? 선택성이다. 방향성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진다. 선택성이랑 똑같죠. 선택성은 한 번에 여러 명의 말하는 소리를 동시에 지각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특정한 것, 이 소개팅하거나 미팅하는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 방향성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넘어지던지 옆에서 누가 막 싸우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력이, 집중력이 약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주의의 리듬이 이 사람만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옆에서 이해 니애 아니야? 이렇게 호기심을 당길 만한 주제를 누군가가 탁 뱉었어. 우리 헤어져. 왜? 이 애가 니 애가 아니야. 이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었어도 이 사람도 거기를 쳐다볼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곳만 계속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자극이 계속될 때는 다른 것도 보게 되고, 정말 자극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걸로 아예 몸까지 돌려버리죠. 허리를 돌려서 쳐다보게 되죠. 예. 그게 뭐다? 변동성이다. 그러니까 주의는 변화된다. 그래서 주의에 리듬이 있다,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세 가지가 있다. 주의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돌아와서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없죠? 선택하고 방향성은 뭐였어요? 이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소홀해진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뒤에 있는 사람 얘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다. 내가 핸드폰을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군가 말 시켰을 때 3번 정도 불러야 제가 이제 변동성이 생기면서 그걸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선택주의 덕분이다. 맞죠? 그리고 선택된 자극의 여러 속성을 통합하고 처리하기 위해 분할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전하면서 친구와 대화하기처럼 두 가지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점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자, 무덤덤한 여러 얼굴 가운데 유일하게 환한 얼굴은 의식하지 않아도 쉽게 눈에 띄는데 이는 무주의 맹시 때문이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거는 2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3, 4, 5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된 자극이 여러 속성을 통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부 특징 통합론에 관한 설명이래요. 분할주의는 아니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친구와 대화하기처럼 두 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할주의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친구랑 대화하고 노래 듣고 도서안땅 유튜브 채널을 귀로 듣고 하는 건 다 가능한 일이죠. 그런 거는 뭐다? 분할주의다. 선택된 자극의 여러 속성을 통합하고 처리하는 거는 통합론이다. 그쵸? 그러니까 통합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운전하면서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분할주의다. 그리고 무주의 맹시라는 것은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많은 길거리를 명동을 걸어간다거나 번화가를 걸어갈 때 방금 지나간 사람의 옷 색깔을 보았지만 기억이 나요? 아니면 앞에서 나랑 발 맞춰서 가고 있는 모르는 사람의 등에 번호판이 뭐 유니폼이나 아니면 티셔츠에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 번호가 집에 갈 때 기억이 나나요? 분명히 본 거잖아요. 그쵸? 보았지만 그렇게 보지 못한 것을 또 뭐라고 한다고요? 무주의 맹시다. 시야에는 있지만 주의가 다른 곳으로 집중되어 그 대상을 정확히 인지 못하는 현상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 중 정보의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거 뭐였어요? 선택주의.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게슈탈트의 지각 원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 같은 경우에 그림 설명 보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것끼리 그룹을 묶고 싶으세요? 모양이 이렇게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 묶고 싶고 이렇게 하나 묶고 싶고 얘는 뭐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뭐다? 비슷한 것끼리 묶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 특징, 유사성이다. 그리고 근접성은 대상을 이렇게 A그룹, B그룹 이렇게 써있지만 이렇게 한 팀 같고 이렇게 한 팀 같잖아요. 이게 없다라고 해도. 그쵸?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 가운데가 띄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집단화하는 경향을 가지며 가까운 것끼리 묶어서 지각을 한대요. 그쵸? 그리고 방향성, 일정한 이게 뭐 수직이고 수평이고도 똑같겠지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가더라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연속되어 있을 때 형태 전체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직선 또는 곡선에 따라 배열된 대상이 하나의 단위로 보인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폐쇄성이라는 게 나오네요. 폐쇄성은 뭐예요? 불안정한 형태 그룹이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완전한 형태나 그룹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닫혀있지 않은 도형이 심리적으로 닫혀 보이거나 무리지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면 이거를 사각형으로 인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사각형으로 인지하겠죠? 여기가 구멍이 나 있지만 모서리가 4개가 연결이 선으로 돼 있어야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배웠지만 여기 살짝 벌어져 있어도 우리는 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이런 요소, 이모티콘 같은 게 있죠. 한 번씩 볼까요? X는 뭐예요? 뭔가 금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표시고, 요 느낌표는 경고의 표시고, 요거는 이제 흡연 금지, 이런 금지 사항을 할 때, 주정차 금지 할 때도 요걸 사용하죠. 그리고 요건 뭐예요?
저는 이걸 보면 그게 생각납니다. 우리 경영학 시간에 배운 안돈 시스템. 줄로 잡아 당겨가지고 요게 울린다, 경광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보통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 내부 시설 안에 보면 송화전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경광을, 아니면 요 위에 달려 있거나 그런 모양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경고를 하는 경고 등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 요거는 동그라미 안에 체크를 했네, 그래서 체크 확인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교재가 되겠죠. 이건 좋아요, 이건 사랑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사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렇죠? 그리고 공통성은 대상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한다. 즉 배열이나 성질이 같은 것끼리 집단화되어 보이는 성질, 요거 한 팀, 요거 한 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형과 배경이 나오는데 요 그림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찻잔이냐, 아니면 사람 얼굴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거냐. 그쵸? 많이들 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게 뭘까요? 도대체 뭘 그린 걸까요? 혹시 이거 풀렸나요? 수수께끼? 저는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 둘이 눈을 마주치고 좀 있으면 뽀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찻잔 같은 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 얼굴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걸로 가지고 심리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지각할 때 물체나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을 정경으로, 그 이외의 부형은 배경으로 지각하려는 경향, 이게 뭐라고? 도형과 배경. 그래서 요 전체적인 게 뭐예요? 게슈탈트의 지각 원리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렇죠. 그림만 봐도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그룹화하려고 했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면적에 관한 착시 현상으로 옳은 것은,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놨었는데, 이제 요거가 다 무슨 착시인지 그림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뮬러 라이어는 이렇게 생긴 착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서 이게 짧아 보인다. 그리고 폰조 착시는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평행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자, 보겠습니다. 뭐가 짧아 보여? 얘가 갑자기 월등히 짧아 보이죠? 저는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그쵸? 이게 뭐다? 폰조 착시다. 폰조. 이게 폰조 착시, 얘는 아이고 거짓말, 뮬러 라이어 착시. 그리고 포겐도르프 착시는 뭐냐면, 포겐도르프 착시는 이렇게 요 그림에서 그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보는 아니다. 여기를 가볼게요. 어떻게 보이세요? 선이 분명 아래쪽 선이랑 일자였는데 오히려 얘랑 더 가까워 보이죠? 이게 뭐다? 포겐도르프. 포겐도르프 착시다. 그리고 에빙하우스는 이거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밑에 보겠습니다. 요게 에빙하우스의 착시입니다. 그래서 얘랑 원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거 제가 블로그에서 인증해드렸거든요, 영상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잘라. 그래서 여기 얘가 지름이 똑같은 원이다 사실은. 근데 누가 더 커 보여요? 얘가 훨씬 커 보였죠 처음에. 이게 뭐예요? 에빙하우스의 착시다. 둘러싸고 있는 원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안에 있는 동그란 구심점의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에빙하우스고, 젤러는 똑같은 평행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모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게 뭐다? 젤러.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적에 관한 착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젤러 같은 경우에도 이 선들이 모음이고, 뮬러 라이어도 선의 모음, 폰조도 선의 모음, 포겐도르프도 선의 위치에 따른 거죠. 또 선에 관련된 거고, 면적에 관련된 건 뭐였다? 에빙하우스였다. 왜? 원의 면적이니까. 요게, 그죠? 면적이 넓어 보이냐 좁아 보이냐 이거고, 앞서 보여드렸던 나머지의 착시들은 선이 길어 보이냐 벌어져 보이냐 짧아 보이냐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에빙하우스의 그거다, 에빙하우스의 착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크기 착시와 방향 착시로 구분하는 경우, 동일한 물리적인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선이나 형태를 다르게 지각하는 크기 착시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물리적인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선이나 형태를 다르게 지각하는 크기의 착시는 포겐도르프입니다.
볼까요? 박스를 사선으로 통과하는 직선이 왼쪽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며 차단된 박스에 의해서 연속성이 지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까보니까 이 밑에 선이랑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관통하는 길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기 사이가 멀어져도 이쪽을 선택한다. 위쪽을.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 차단된 박스에 의해 연속성이 지각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델베프 착시는 요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요 선이 타이트하냐 크냐에 따라서 또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자, 이거 뭐예요? 뮬러 라이어. 그냥 이렇게 이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폰조. 그쵸?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그림이랑 약자는. 이건 뭐예요? 포겐도르프. 몇 초 걸려? 1초 걸리죠? 그림을 주어지면은 엄청나게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착시 단원이 끝났습니다. 착시 같은 경우에는 착시랑 뭐 있었어? 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 가연운동. 가연운동은 뭐다? 멈춰있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들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시는 굉장히 쉽고 재밌다. 언제? 학자랑 그림이랑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됐죠? 그래서 그거는 꼭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바로 알지 뭐 이거는. 됐죠? 얘는 아이고 거짓말 라이어. 얘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래서 피읍 폰조 이렇게 외웠었고, 에빙하우스는 이응이 많잖아요. 그쵸? 이응이 4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응이 많아서 에빙하우스다 이렇게 외웠었고, 델베프는 이게 조금 그렇게 막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약간 스머프 눈 같은데 그래가지고 델베프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착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반복만 해도 충분히 외워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